사람마다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는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해요. 이 고미술 혹은 민속품, 우리가 얘기하는 조선시대 혹은 뭐 지금 이제 고미술을 수집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재테크 개념으로 수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실제로 재테크가 되고요. 근데 이제 도대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니 뭐를 수집해야 되냐 이거죠. 도대체 뭐를 수집해야지 제대로 된 걸 수집하냐. 수집의 방향도 모르고 뭐를 수집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옛날 거, 뭐 조선시대 거 무조건 사? 아 이거는 아니에요. 이걸 하시려면은 제일 먼저 좀 생각이 좀 깊어야 돼요. 일단은 좀 제가 뭐 누차 얘기했지만 그 심사숙고를 좀 해야 돼요. 그냥 대충 어떻게 그냥 대충 해보겠다. 그러면은 이거 안 돼요.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사설이 길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? 아마 이 제 동영상을 지금 이 영상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전혀 이 무관한 분들 이런 거하고 무관한 분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관심을 두고 시작했던 분들이 호기심 내지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했나를 보려고 아마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가 그거예요. 도대체 그러면은 수집을 지금 하시는 분들, 그분들도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청계천에서 일요일에 노점을 하면 저는 뭐를 팔아야 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아무거나 막 파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, 전요. 왜냐하면 수집이 뭔지 알고 수집의 종류가 뭐고 수집을 뭐로 수집을 해야 되고 이 수집의 가치가 있는 것이 뭐고 이런 걸 거의 저는 이제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다니면서 저는 그런 걸 사오죠.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100개를 사면 한 7, 80개는 정확하게 팔아요. 정확하게 그 사람이 와서 사가고. 이거는 저는 이렇게 자랑이 아니라 이거는 쉬운 건 아니에요. 그만큼 저는 이제 그 노하우를 이 유튜브에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남기고 싶은 거죠. 그러면 이제 수집하시는 분도 도움이 되실 거고 앞으로 뭐를 지금까지 수집했던 것들이 과연 내가 제대로 수집한다는 거를 또 되돌아볼 수도 있고요. 되돌아봄으로써 내가 앞으로의 정리가 또 가능하죠. 우선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. 수집 혹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수집 쪽에서의 근현대사. 과연 그것이 뭐냐? 그러니까 뭐 대부분 보면 근현대사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화기 1위에서 1960, 70년을 근대라고 얘기를 해요. 근대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러면 근대에 나왔던 그런 모더한 물건들이 다 그러면 근현대사의 수집 대상이냐? 그건 아니죠. 왜? 근현대사 하면은 사자란 말이 들어가요. 사는 역사거든요. 역사는 히스토리예요. 히스토리란 얘기는 스토리란 얘기거든요. 즉 얘기가 있어야 돼요. 얘기가 없으면 이야기거리가 없으면 그것은 수집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. 가치가 실제게 예를 들어서 내가 5만 원에 샀어. 앞으로 그러면 2, 30년 후에 뭐 10만 원이 되는데 2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수집을 하는 그 가장 큰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. 즉 히스토리가 없는 물건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5만 원이면 나중에 20년 후에도 5만 원일 확률이 높아요. 근데 히스토리가 있는 물건들은 지금 5만 원 사면은 앞으로 10년, 20년 후에는 50만 원이 될 수 있고 또 10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왜? 사람은 대부분 그 역사에 대한 그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 역사에 대한 그 기억은 추억이거든요.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추억을 되게 즐겨요. 옛날에 내가 뭐 했지? 옛날에 내가 이렇게 재밌게 했었는데? 맞아. 그때 그랬었지? 그 물건을 보면서 그걸 상상을 하죠. 추억을 하고. 근래 MZ 세대들이 그 레코드, 그다음에 카세트, 그다음에 CD 이러한 것에 열광을 한 적이 있어요. 뭐 지금도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. 그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죠. 왜 그들이 그 레코드판에 그렇게 광적으로 달라들어서 과거에는 불과 뭐 한 2, 30만 원이면 살 거를 500만 원, 1000만 원씩 주고 사냐는 얘기죠. 그거는 그들이 이제 좀 MZ세대의 초기 자라나면서 물질적으로 좀 능력을 갖게 되고 그 시절 자기네들이 가졌던 30대 40, 30년 40년 전의 그 기억을 되돌리고 싶은 거죠. 그것은 지금 40대 50대 60대는 마찬가지고요.
70대 분들이야 이제 연세가 좀 드셨고, 나는 뭐 그런 거 경험했으니까 대충 알아 할 정도가 되겠지만, 이 추억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. 뭐 부동산 분양 할때 그까지 뭐 추억 뭐 어쩌고저쩌고 모르지만 수집에서 추억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. 근데 그거를 갖다가 강가를 하고 수집한다면 그건 수집에 잘못 수집하는 거죠. 제가 항상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제어하면은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세요. 뭐 처음 보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달밤의 경매 뭐 이거 뭐 이제 뭐 내가 얘기하겠지만 달밤이라는 거는 문이죠. 물밤 문. 그다음에 경매는 뭐 옥션이니까 제가 문 옥션 이제 대표죠. 뭐 그 이제 관둔지도 좀 됐어요. 문 옥션을 관둔지도. 그래서 뭐 근현대사 하면 그래도 뭐 문옥션 사장을 꽤 알지 한 정도로 저는 뭐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, 얼굴을 공개해도 뭐 관계 없고요. 뭐 사실 공개를 안 하고 싶었는데 이 하다 보니까 얼굴 공개를 안 하면 신뢰성이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제 얼굴을 걸고 신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기도 하고, 그러니까 근현대사가 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, 대부분 제가 경매장 혹은 지금 그러니까 유튜브죠. 유튜브에서 경매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근현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은 제가 볼 때 손꼽아요. 근현대사가 왜 근현대사가 그렇게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. 어떤 분 그 수집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할게요. 뭐 길게 얘기하면 재미없고 근대사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. 근대사가 뭐고 왜 근대사로 수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. 이제는 간단한 수집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. 수집의 대상은 그러면 뭐를 수집을 해야 되느냐? 그거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. 근데 저는 수집을 할 때 제일 먼저 물론 돈을 생각 안 하고 하는 것이 수집이 맞긴 한데, 개인이 수집을 하면 언젠가는 처분을 해요. 언젠가는. 그게 내일이 될지 20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혹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식이 처분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. 그러면 적어도 수집을 한 물건이 20, 30년 후에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. 근데 그 가치 없는 거 수집하면 어떻게 되냐? 글자 그대로 쓰레기예요. 아이씨 이 영감탱이 말이야. 수집 기껏 해놓은 거 돈도 안 되는 거 수집해가 다 버려버려. 본인은 2억 5억 10억 이렇게 들여서 수집해놓은 물건 만 원이면 나중에 나 죽고 나면은요 그냥 버려버려요. 고물상 불러가지고 다 돈 주고 치워요. 과연 그것이 맞느냐? 뭐 또 맞을 수도 있어요. 어떻게 보면. 왜? 그것도 그렇게 고물상으로 가면 또 다시 또 그 윤회를 하죠. 돌아요. 우리가 윤회라고 얘기하는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데, 또 누구를 통해서 또 다시 또 그게 이렇게 시중에 돌아다니면서 그게 또 돈을 주고서 사고팔고 나가서 계속 돌고 도는 뭐 그런 뭐 하여간 수집은 신중하게 해라. 그러면 수집은 뭘 해야 되냐? 고미술에 대해서 고미술 수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그래요. TV 진품 명품이라 이런 데 보면은 도자기도 나오고 그림, 책 뭐 이런 게 다양하게 나오죠. 근현대사 하면 이제 뭐 김영준 의원이 이제 거기 나오셔가지고서 대충 설명도 쭉 해주시고 하고,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. 잘 안 본 지도 오래됐지만. 그러면 고미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수집을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느냐? 고미술 하면은 그런 게 있어요. 우리가 얘기하는 적어도 한 200년, 250년, 뭐 300년 조선 초중기, 그다음에 조선 말기, 이제 조선 후기 말기까지 1800년대 한 7, 80년대까지를 이제 주로 얘기를 해요. 그래서 1800년대 말이 내려가면은 그때는 이제 사실 조선이 아니고, 뭐 엄격하게 하면 조선이 아니에요. 왜? 뭐 조선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다고, 연호를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서 대환 뭐 제국 이런 연호가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아니에요. 사실은 일본 놈들이 다 들어와가지고서 나라를 갖다 개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럼 뭐 일본이지 우리나라도 아니에요. 사실 1800년대 말부터는 뭐 좀 그건 뭐 역사적인 얘기죠. 뭐 그런 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얘기해봐야 그냥 뭐 사설일 뿐이고, 뭐 그때 시절에 우리가 양반, 중인, 그다음에 이제 서민이 있었죠.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우리는 뭐 그냥 쌍놈이 했는데, 이제 일부 이제 그 양민이라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.
있었는데 그들이 쓰고 보관하고 했던 그런 물건들은 수집의 가치가 있어요. 다만 그 수집의 가치가 잘 아시다시피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는 희소성이 가장 중요해요. 그 다음에 황금성, 즉 돈이 얼마나 될까.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거 보시는 분이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. 그거는 뭐 진품명품 보면 수없이 얘기하는 얘기가 그 얘기니까요. 과연 얼마나 많이 있냐, 얼마나 예술성 이런 것이 있느냐. 그 예술성이 있다는 거는 이제 사실 예술이라는 건 그래요. 뭐 개인이 생각하는 게 예술이에요. 예술은 뭐 저도 저 미대를 나왔지만 예술이라는 것은 개인이 좋으면 그만이에요. 많은 사람이 좋은 거는 그거는 뭐 예술이 아니에요. 그거는 그냥 디자인. 그러니까 수집은 그러면 뭐냐? 디자인적인 그런 개념을 좀 갖고 있는 물건들이 좋은 거예요. 사실 개인이 좋아하는 것보다는. 개인이 좋아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. 그 몇몇 사람만 좋아하는 물건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? 나중에 팔면 몇몇 사람 좋아하는데 누가 살지도 모르고 50에 사가지고 10만 원 파는 게 개인이 좋아하는 물건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50에 사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500에 팔 수도 있다는 얘기죠. 이거는 뭐 여러분들 그냥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생활에서 쓰던 물건들, 아주 특이하고 재밌는 물건들이 많아요. 100명이 만들었으면 100명이 다 틀리게 생겼어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이하고 값어치 있게 만들고 정성스럽게 만든 물건들, 이런 건 수집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함지박을 하나 사는데 함지박이 100개면 100개가 거의 다 똑같아요. 근데 200개, 300개, 400개 중에 하나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. 조각을 해놨다든지 나무가 아주 괴목, 아주 특수한 나무에 정성스럽게 아주 거기다 문양을 넣고 이러한 거는 뭐 1000개, 10,000개 중에 하나 있었던 말동이거든요. 그럼 그거는 수집의 대상이 되는 거죠. 그건 수집을 하셔야 되는 물건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생활사 중에서 뭐 옷도 마찬가지예요. 뭐 조선시대에 있던 옷인데 아주 특이해. 근데 그건 분명히 우리 거 맞아. 그런 건 수집해야 되는 거죠. 이런 건 생활사적인 개념이고,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수집해도 된다는 얘기예요, 제 얘기는.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, 중인들이 쓰거나 그 이상, 우리가 얘기하는 양반계급,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상위 2%, 이렇게 아주 고위층들이 쓰던 물건들, 영의정이 썼다든지, 뭐 좌의정이 썼다든지, 혹은 그때 당시에 뭐, 우리 지금으로 보면 이제 장관급이 되겠죠? 정이품, 정삼품 뭐 이런 양반들이 쓰던 거는 사실 서민들이 쓰던 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.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옛날에 뭐 공조라든지 혹은 지방의 장인들이 만들면서도 아주 고급으로 만든 물건들. 정성도 많이 들이고 돈도 많이 들여서 만든 물건들. 거의 그런 거는 이제 뭐 같은 장인이 만들어도 고위급이 만든 거는 좀 더 신경을 쓰죠. 뭐 상감을 한다든지 혹은 거기다가 더 고급으로 뭐 조개 혹은 뭐 실 이러한 뭐 여러 가지 기법으로 장식을 하고 딱 보면 그냥 이거 많지 않겠는데 되게 고급스럽네 하는 뭐 이런 물건들. 이런 물건들은 무조건 수집을 해야 되는 거죠. 물론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. 이런 거는 뭐 메이저급 옥션으로 가면은 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렇게 하니까요. 근데 그것도 이제 잘 수집해야 돼요. 왜냐면 그거는 또 하나 제가 이따 잠시 또 얘기하겠지만 잘 수집해야 돼요. 왜?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좋아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. 왜? 다시 판다고 가정했을 때는 나만 좋아서 되지 않고 시류 즉 지금 우리나라 내지는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,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나를 알면서 수집을 해야 돼요. 그거를 알지 못하고 수집을 하면 있잖아요. 그냥 내가 좋은 걸로 그냥 갖고 있다가 그냥 나 죽으면 끝인 거예요.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 되면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사실입니다. 이거는 현실치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도 많고. 그 다음에 이제 최고가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 조선의 왕실에서 쓰던 물건들, 내사라고 하는데 내사품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러니까 이제 뭐 궁에서 쓰던 물건들, 뭐 궁녀가 썼다든지 혹은 궁에 있는 사람들이 썼다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왕을 위해서 쓴 거거든요. 그 왕을 위해서 썼던 물건들,
이런 거는 수집의 대상이죠. 물론 지금 그런 건 수집하려면 돈 뭐 몇천만 원 갖고 되지도 않아요. 제가 한 오래전에 저도 이제 그 우연히 그런 걸 구해서 한번 판 적이 있는데, 그런 거는 안목이 상당히 중요해요. 안목이라는 것은 공부예요. 안목은 뭐 그냥 생기라는 거 아니죠. 공부한다는 방법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제일 좋은 공부는 실제 보는 거. 그게 제일 좋고요. 전시회라든지 혹은 박물관이라든지 혹은 옥션, 우리가 얘기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옥션들도 있지만 일반 옥션들도 많거든요. 그런 데는 개인이라 갈 수 있어요. 개인이 가가지고 이제 경매하는 것도 보고 전시한 것도 보고, 그러다 보면 안목은 늘어나는 거죠, 자연히. 그리고 또 도록을 본다든지, 뭐 그런데 아끼지 마세요. 혹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분은 그런데 돈 아끼시면 안 돼요. 차라리 술 뭐 끊으시고 담배 끊으시고 하면 충분히 거기다가 투자하실 수 있어요. 뭐 저는 그래요. 대한민국 취미들도 많지만 뭐 골프도 치고 낚시도 다니고 뭐 요새 많죠. 사이클도 하고 바이크 갖고 오토바이 갖고서 뭐 투어링도 하고 다 좋죠. 그런 취미들 죽기 전에 해보는 거 다 좋죠. 근데 이 취미가 술집의 취미라는 게 상당히 다양하고 재밌는데, 황금성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재밌어요. 그 뒤에 지금 보면은 그림이 한 장 있어요. 이렇게. 이게 누구 거냐면은 해강 김기준 선생 거예요. 뭐 1800, 이 양반이 68년인가 태어나셔가지고 1933년도가 돌아가셨는데, 해강 김기준 하면 유명한 분이죠. 여기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, 이 그림을 제가 나중에 얼마에 샀는지 제가 한번 공개를 할게요. 요 그림 아마 아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. 이 그림은 진품이에요. 진품인데 나중에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할게요. 진품, 이 그림의 진품 가품 혹은 이런 걸 구분하는 방법, 어떤 그림을 수집하라는 이런 거. 저는 사실 수집을 하지만 저는 판매를 위한 수집을 해요. 지금은 옛날처럼 쌓아놓진 않아요. 왜? 굳이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요.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그건요. 제가 장사를 하는 동기이기도 한데,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좋은 분들, 진짜 이런 거를 좋아하시고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저처럼 범부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그냥 저렴하게 좋아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또 행동을 해요, 저는. 그래서 뭐 웃기긴 얘기지만 저를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, 저를 신뢰하는 분도 많고. 자, 수집은 그렇습니다. 조선시대의 물건을 수집할 때는 상부층 물건부터 수집을 해라. 그리고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물건을 수집해라. 그러면 돈은 99.9%가 아닌 100% 돈을 번다. 다만 지금 버느냐 내일 버느냐의 그 차이일 뿐이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수집은 고미술 수집, 혹은 뭐 민속품 수집 이런 것들, 그거는 그거 철저히 공부하시고 그러면은 아마 성공하실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, 혹시 궁금하거나 뭐 이거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. 항상 얘기하지만 커피 한 잔 정도 사주시면 제가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얘기를 해드릴게요. 필요한 얘기들을. 제 얘기 잘 들으시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. 다음은 제가 이제 근현대사의 수집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. 오늘은 제가 고미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, 이게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거 뭐 20 몇 분씩 이렇게 된 거 이거 길더라고요. 근데 뭐 그렇다고 짧게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,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제가 개인 공간인데 제가 좋아하는 개인 공간이에요. 모형비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아주 프라이빗한 공간인데, 그래서는 날 더워가지고 비행기도 못 띄우고 있는데, 이 공간에서 이걸 정리를 좀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추후에 재미있는 콘텐츠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도 드리고, 뭐 제가 뭐 교수는 아니지만 옛날에 학생들 가리키던 그 짬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아닌 강의도 제가 쭉 할 날이 한번 있을 겁니다. 하여튼 제 얘기 들으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.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. 자, 오늘은 좀 두서없이 또 오늘 얘기했어요. 그 수집에 대해서 무엇을 수집해야 되냐, 특히 고미술에서 무엇을 수집해야 되냐,
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오늘은 말로만 드렸고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걸 수집해라고 또 얘기하면 절대로 제 얘기 듣고서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자, 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거 만들어서 뵙겠습니다. 자, 안녕.